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이 반영된 정원도시 강남에 관련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자족기능 확충과 정원 관광사업 육성을 목표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가진 전국 최고의 녹지비율과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옥상정원, 금강 등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는 특화 전략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전국 최초의 정원도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끈질긴 설득 끝에 잼버리 파행 이후 더욱 엄격해진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심사를 통과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국비 7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의회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부정적 비판론에 근거해 반대를 언급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박람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조직위 구성, 박람회 실시기의 용역 착수가 어려워져 기한 내 정상적인 국제행사 추진이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정원 속의 도시로 만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일구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해온 집행부의 수장이자 39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가 박람회 예산을 삭감하며 주장한 반대 논리도 집행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례로 민주당 시의원은 국제원예생산대협회 AIPH 승인을 받지 않아 국제행사를 할 수 없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국제기구 단체의 승인은 국제행사 개최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AIPH는 원예와 관련된 협회로 정원도시 박람회와는 성격도 직접 관련도 없는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8억 원 이상의 수수료가 드는 AIPH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민주당 시의원의 지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서는 맞지도 않는 지적에 우리 시는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시 예산도 반영해 주었다고 하던 민주당 시의원이 정작 국비 77억 원이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되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논점을 흐리는 것으로 그동안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발로 뛰어온 입장에서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시의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사유로 들며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안 발굴과 자구책 마련을 통해 적극 소통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총 사업비를 당초 450억 원에서 384억 원으로 15%가량 줄이고 수익 모델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또 박람회 개최 시기를 1년 수년하여 2026년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노력에 부응하여 시의회 역시 1년 전부터 6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켜 박람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박람회 관련 사업의 내역은 종합실행계획 용역 예산 3억, 브랜드 및 슬로건 개발 용역 1억, 상징정원 국제설교 공모 1억, 정책성 등급조사 용역 5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반영시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금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이 매몰되는 낭비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한정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정원 관광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이번 박람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박람회 개최로 도시 브랜드 제고, 관광 확대, 상가 공실 해소, 전임 용업, 화해산업 활성화 등 3천억 원이 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2,200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 박람회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박람회 개최가 어렵게 되어서 이러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국제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비를 20%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국비를 반납하며 사업이 무산되게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2027년 춘천권 하계세계대학 경기 대회 등 국제행사는 물론 국고 보조 사업 등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에도 이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공익을 현저히 저하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원 조성 협약을 추진하던 타 자치단체나 영국과 불가리아 등 박람회 참여 의지를 보여준 여러 국가와의 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정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세종시를 믿고 선투자했던 조경수 및 화해 농가는 경제적 손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시게 되었습니다. 3천억 원의 경제 순수 효과를 기대한 숙박업, 음식점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 상가 공실에 태우는 건물주 등 지역 경제인의 부풀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정원을 승인받아 새로운 정원도시 세종의 미래를 설계하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기꺼이 가고자 했던 공직자들과 정원 관련 전문가들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원도시 박람회 계획의 85%에 달하는 시민들이 지지 여론을 보여주시면서 아름답고 격조 있는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며 꽃을 심고 마을 정원을 만들며 애써주셨던 시민들의 영광도 숲으로 돌아간다는 낭만감일 것입니다. 아울러 6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세종 비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 비축제는 삭막한 겨울철 크리스마스 시즌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강변 수명 상가인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축제입니다. 작년 축제 방문객은 11만 5천 명으로 추산되었고 그중 32%가 반외 방문자로 분석되었습니다. 덕분에 유동인구는 작년 대비 41.3%가 증가하였고 주변 상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5%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비축제의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올해는 더 나은 축제를 시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특화된 공연 무대, 재활용 가능한 조형물 설치, 시민 참여 프로그램, 장소 분산 등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영상대가 국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하이브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빛과 기술을 융합해 직접 기획하고 공연하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비축제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현장에서의 체험과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기대했던 젊은 대학생들의 작은 꿈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저희 불찰에 39만 시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죄송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휴일에도 심의 중인 예산결산위원들을 찾아가 간곡히 호소하였고 강준영 국회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하였지만 결국 예산안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에 실망감이 크기만 합니다. 전국 유일의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라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 통할이라는 저희 진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치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잘하는 정치인지 민주당 시의원들 배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름답고 격조 있는 정원도시 가치와 비전을 향해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우리 시를 정원시 대명사로, 정원도시의 대명사로 만들겠습니다. 박람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예산을 삭감시킨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이라는 아름다운 미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를 기대하며 하우스에 투자하여 땀 흘려온 농민 여러분들의 시름과 눈물도 제가 나서서 닦아드리겠습니다. 좌절감에 한수 짓는 소상공인의 한숨도 새로운 도시 비전의 기대를 품었던 시민들의 실망감도 다시 희망으로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속한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했던 정원도시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다시 요청할 것입니다. 이마저도 재차 거부당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 이상과 빛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원도시의 비전은 단순한 정치용이나 선거용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시 미래 먹거리가 달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직 우리 시 미래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에 추경안 처리를 보면서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 협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소통과 협치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 사명과 선언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명호 대표님.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데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 한두 가지가 여쭤볼게요. 네. 지난 2020년 11월 달 시장님이 되시기 전이니까 잘 모르실 텐데 그때 그 시의회에서 상병원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5분 발언 내용이 뭐냐면 정원도시 국가정원과 국가도시정원에 관한 그 지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였으면 거기에 필요한 그 비용이 그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을 유지하는데 매년 한 1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국가정원이나 내지는 국가도시정원이 될 경우 산림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세종시가. 그래서 먼저 우선 지방공원으로 추진을 하고 3년이 지난 후에야 그 공원법에 의해서 이제 그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방공원을 먼저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물론 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만 예결위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시기를 정원도시 개최 시기를 2026년 선거 이후로 옮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 시기 이전이 어렵다고 했는데 2026년 이후로 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이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이전할 수 없다면 시기를 옮길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정원도시 박람회 계획 중에 바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구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매우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6년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해서 중앙정원을 지방도시에 걸맞는 그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정원도시 박람회가 끝나면 그 업그레이드된 지방정원을 3년 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해서 지정받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라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주 무대였던 중앙공원에 일정한 부분의 정원으로서의 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도시 박람회는 2026년도 45일간에 걸치는 그런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하고 3년 후에는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고 그리고 나서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정원도시 박람회의 형태를 받고 해서 주기적으로 개최를 함으로써 이게 항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익원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년도 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건 어떠냐. 저는 이 부분을 자꾸 선거하고 연기시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2025년도에 바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한다고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선거 공약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한다고 했고 시기는 제가 선거 시장으로 취임한 뒤에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선거가 결부시키지 않은 해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 악화가 갑자기 심각해져서 25년도 개최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라는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렇다면 좀 분산시키는 투자를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26년도로 연장한 거고요. 그 이후에 27년이나 28년, 29년도 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선거 공약으로 약속했다면 제 임기 내에 하는 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 임기 밖에 이루어지는 일을 제가 약속해서 27년도에 하겠다, 28년도에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제가 공약으로 걸었던 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처음 실시한 이 정원도시 박람회를 일회성으로 끝내고자 하는 생각은 당초부터 없습니다. 28년도가 됐든 29년도가 국가정원으로 조성된 뒤에 그 인프라가 우리가 성숙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적은 투자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26년도 하고 말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뒤에도 언제든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네. 예. 저 연합뉴스 한중국 기자. 네, 연합뉴스 한종구입니다. 시의회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삭감 사유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의회가 이번에 정원도시 박람회와 비축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조차를 제가 이해를 사실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거를 그런 말씀해 주셨으면 납득할 수 있죠. 실효성이 떨어진다만큼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를 저는 제가 지금 방금 제 말씀에서 밝혔지만 어쨌든 좀 이해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게 왜 반대하는가 라는 것에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종의 소리 이용주 기자. 보세요. 예, 세종에서 이경재입니다. 그 강준현 민주당 시당위원장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이제 밝히셨는데요. 네. 언제 그 통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강준현 위원장의 답변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해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 예산안 두 번째는 그 예산안 그 요청을 다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3차 추경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이 되는데 다음 달인지 다다음 달인지 예,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강준환 의원께 전화드린 것은 예결위가 시작되는 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가 상임위가 끝나고요. 예결위가 시작되는 즈음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지금 우리 정원도시로 하면 예결위가 좀 심사 중에 있는데 강 의원님께서 좀 지원 좀 해주시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좋은 말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신청은 저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정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시의회가 소통할 건 소통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면서 저는 인식의 소지를 법상 시장이 인식의 소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걸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저는 임시회 소지를 요구하고 그 임시회에서 비축제와 정원도시 방향의 예산을 재차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김주환 본부장 내일부. 안녕하십니까. 내일부 김주환입니다.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 전하고요. 앞서서 이제 산추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기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비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 이후에 의원들이 재해 행사 몫으로 2억 5천인가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담당 국장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얘기 정도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게와 그리고 합의된 의회 말하자면 의견으로 제시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식경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비축제는 재앙세에 만약에 한다면 불꽃놀이가 됐든 뭘 해가지고 잠시 몇 분간 구경하고 그것으로 해넘이 나중에 새로운 해를 맞이한 그런 이벤트성으로 보는 예산으로 쓰겠다면 그건 안 하기만 못하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비축제는 그렇게 하루 우리가 불꽃놀이 보자고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정말 금쪽같이 써야 됩니다. 저는 그 주변 상가들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축제를 활용하는 것이지 그냥 하루 저녁 즐기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비축제를 우리가 개최하면서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완을 해서 초기에 있었던 시행착오를 더욱더 보강하기 위해서 비축제 기간을 늘렸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늘릴 수 있을 때까지 늘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축제를 보고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상가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상 더 연장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비축제를 운영하는데도 전기료가 들어가는 거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저희들의 예산의 한도가 전기료를 부담할 수 있는 예산 한도가 지나갔다라는 보고에서 그러면 준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비축제를 오랜 기간 열어서 상가 수변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서 한 것이지 하루 저녁 불꽃놀이를 해서 그걸로 멋진 광경을 연출하고 그것으로 예산을 쓴다라는 것은 저희 기본적인 이 비축제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축제에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이 왜 이응달이 이쪽 금강수변에서만 하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나름대로 저는 의견이 옳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가령 나성동의 도시상장 같은 농장 같은데도 비축제를 하기에 또 젊은 분들이나 또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장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비축제는 이응다리에서도 하지만 도시상장광장에서도 열어보는 그런 새로운 노력을 시도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MBC 고병준. 고병건입니다. 탐산 추경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추경 계획 예산을 들어갈 때 혹시 이번에 삭감이 됐으니까 수정된 계획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삭감된 원하는 그대로의 계획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원하는 그대로의 계획이 다시 들어간다면 아까 이제 의원들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치적으로 발휘하실 건지가 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추경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추경안이 제출할 적에는 또 지난번 2차 추경을 제출할 때와 또 한 달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한 달간의 시차에 따라서 써야 될 비용은 제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영해야만 예산을 우리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액수의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원래의 본질적인 그 내용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은 변함이 없이 요청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저 이번에 진정성을 갖고 설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슨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역시 진정성을 갖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다면 자료였다. 또 실효성을 문제된다면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자료 하면서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이해시키는 것밖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왔고 그렇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종TV 한국. 세종TV 황재규입니다. 네. 정원 박람회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사안인데, 의회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시민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제6호 등 법적 대응을 방안이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고요. 대규모 공약사업이 지방의회 반대로 국비가 반납된 사례가 전국 시도에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비를 지원하겠지만, 그러나 지방비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집행부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건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국제행사를 한다고 하고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 안 지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의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이 경제성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외경제연구원이죠. 대외경제연구원의 그 유수한 연구원들이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를 그 전문가들이 수없이 치밀하게 검토를 한 것이고,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행사로 승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한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기재부든 대외경제연구원이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 논의할 때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저와 함께 얼마나 피땀으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상상을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런 것들을 다 통과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더더구나 10 내지 20%로 지원될 수 있는 국비 예산을 최대한 20%까지 다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을 받아냈을 적에는 그만큼 뒤에 숨은 노력이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게 된 예산을 지방에서 오히려 의회에서 삭감함으로써 집행부가 아니고 국비 예산을 반납하게 하고 국비 예산을 반납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제행사 자체 또는 국가에서 승인된 국제행사를 무산시킨다는 그런 일은 저도 지방행정을 쭉 많이 해봤지만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세종TV 이장규. 네, 세종TV 임장규 기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정원도시 박람회도 하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500만의 인원들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장님 지금 현재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나 또는 자족 기능 확충이나 이런 포인트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정원을 경쟁적으로 이제 정원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테마가 결국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담아내 있고, 그것은 뭐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소고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이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전력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탄소 중립 관련돼 있는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바로미터로서 그걸 하는 걸로 추진할 의향이 어떠신지. 지난주에 그 국제 탄소 포럼에서도 김상현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EMPS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굉장히 이런 기후 중립과 또는 그린시티를 향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전면에 내서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을 좀 끌어낼 의향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정원도시가 앞으로 우리 세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 도시의 방향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환경적 탄소 중립이 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응패스를 해서 교통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1차 목적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부수적인 효과로 이 가스 배출을 줄이고요. 그리고 그 자가용 가솔린 배기가스를 줄이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서 얻는 간접적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 매우 클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를 언젠가는 저는 2050년에 우리 시를 완전한 탄소 중립 도시로 해야 되겠다는 구상하에 탄소 중립 대로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도 탄소가 배출되는 부분을 정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점차로 탄소 중립에 가깝게 가겠다라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세종시가 정원 도시로서 가장 적합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오세훈 시장을 제가 중앙공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중앙공원에서 나는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 가장 부러운 게 있다면 도시 안에 공원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는 그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도 정원도시 박람회, 정원박람회가 되는지라고 했고 지금 산림청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리고 난 뒤에 각 자치단체가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자치단체가 매우 늘고 있어서 지금 거의 20개가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역행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먼저 선도적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구상을 했고 발표를 했고 추진하는 우리 세종시가 이런 정원도시에 역행하는 이건 예산 삭감이라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시민들께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탄소 중립 문제라는 환경적인 문제도 정원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가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겁니다. 네, 중고일보 이혜택 부장. 예, 시장님 어제 그 앞서 입장문을 보면 이제 시민 85%가 정원박람회 열망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 조사 지표가 어디서 나오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시민들이 실제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조사 지표도 있었지만 이제 중앙목표공간에서 문제력을 좀 봤을 때 정원산업 발전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큰 틀에서는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준비를 시작해서 2028년 10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19년에 국가정원 2호로 지정이 됐고 순천은 2013년에 준비를 시작해서 2015년에 국가정원 지정을 받고 2023년 바로 작년에 그 국제정원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성공 사례가 10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라는 부분 전례 그리고 예산 규모도 울산은 1,000억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순천도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착실한 준비를 했다는 부분에서 과연 세종시가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약점 요소들을 극복해서 실질적인 정원 박람회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에 대한 입장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85%의 여론을 지지를 해주셨다는 그 조사 결과는 저희 정원도시 박람회를 한다고 할 때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전국민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때 세종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85%가 바로 정원 박람회에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연구 용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울산이나 순천에서 10년 이상 준비해서 됐는데 우리는 2, 3년 갖고 되겠느냐. 그거는 정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정원이 어떻게 2, 3년 만에 됩니까? 10년 이상 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정원을 20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뭐죠? 그게 중앙공원이고 국립수목원이고 호수공원입니다. 2003년도부터 준비해왔고 그러한 인프라를 세종시만한 인프라를 가진 도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프라의 기본을 위해서 우리가 정원도시 박람회를 해도 되겠다라는 이벤트를 메가 이벤트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이다 순천이다 또는 어디든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세종시는 박람회를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정원의 인프라를 20년 전부터 갖고 왔고 이 정도 정원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 세종시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모티엔 임원선 대표. 예, 오태인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비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축제를 예산에 요번에 추가로 했었을 때, 재요청했었을 때 비축제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쪼개기 예산을 도입을 해서라도 작은 비축제라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쪼개기 예산이 뭐죠? 쪼개기 예산이 뭘까요? 조금씩 모아서 자금을 만들어서 축제를 마련하신다는 거지. 사업. 예산을 나눠서 다른 어디 예산을 우리 그건 시에서 이제 다양한 방향이 있겠죠. 우리 자치단체라는 건 또 원래가 있다는 건 예산이라는 것은 항목을 정해서 장관, 항목, 비목을 정해서 그 비목에 어긋나는 예산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비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끌어올려면 그 비축제의 항목에 맞는 내용이 이미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예산을 끌어모은다고 할 때 그럼 끌어모아지는 그 사업의 예산은 그 사업을 또 충실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 비축제 예산이 못했을 적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수변상가 우리 시민들과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모색을 해보겠다. 그러나 그 방법이 지금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분뉴스 365 송영아. 네, 송영아 기자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번 90일에 본회의 때 정원 박람회 출연 동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의결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의원께서 기투자된 정원 박람회 관련 예산은 시험한 거로 생각을 해라. 시험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본회의에서 어제 본회의 맞죠? 어제 본회의에서 26년도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의 정확한 워딩 쓰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액수도 14억 5천 얼마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 예산한 것에 대해서 같았습니다. 다만 검토 의견에 다만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할 내용으로 돼 있다라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인할 내용도 없고 잘못된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관광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주는데 조례로서 통과된 내용을 전액 삭감을 해서 못한다고 한다는 것에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습했다고 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시험했다고. 시험한 것으로 생각하라고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공공예산,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의회도 승인을 해줬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을 이제 와서는 그거 시험했으니까 잊어버려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분명히 시험이 아니고 바로 조직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착실히 절차를 밟아서 써야 될 시기에 써야 될 액수의 예산을 신청을 했고 그걸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험으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분은 계십니까? 추가로 뭐 네. 될까요? 비축제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학생들의 작은 꿈이라고 했는데 작은 꿈이 아니고 대학생들은 평생에 걸린 문제입니다. 본인들 첫 직업을 받고 나갈 때 포트폴리오는 일반 학생들한테는 인턴 과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전문대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회가 사실상 무산됐고요. 예를 들어 대체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의 자기 첫 직장을 잡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른 대체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 사업 중 일부 예산이 이제 투입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하이브 사업이 이후에 이제 라이스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시의회도 사실은 이 하이브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 이것도 국비거든요. 이것도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이걸 묻고 그 상임위에서 현장에서 묻고 이런데 이런 것들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이브 사업이라면 뭐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교육부가 그 영상대나 공주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영상대라는 특성상 하이브 사업은 실증 고도화 사업이라는 뭐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는 약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확보가 됐는데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시와 영상대가 정말 그것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4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40억 원을 확보를 할 때 영상대학의 특성에 맞게 빛과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교육에 쓰는 건데 그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현장 체험하고 이런 대규모는 아니지만 비축제 같은 데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실력을 기른다는 그런 목적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대학에서는 대단히 기대를 했고 그 비축제 예산은 그런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로서 지원은 가능한 것인데 이번에 6억이 삭감되면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하이브 산업에 포함된 예산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설명도 했지만 영상대 교수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들이 우리 예결위 의원들께 문자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영상대 총장께서도 우리 예결위의 의원들한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의원들께서도 뭐 내용을 몰랐다, 이해가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는 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놓쳐서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어제 결정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영상대 학생으로서는 작년에 그런 비축제라든가 하는 것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김지현. 예, 저기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장님 그 말씀 중에
2003년도서부터 이제 우리 세종시는 정원 도시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문득 모 의원이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나서 그 모 의원께서는 꼭 왜 중앙공원 이쪽에다가 메인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게 다른 지역에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뭐 그 얘기는 우리 이명 기자한테 처음 들었는데 2020년도라고 했습니까? 예, 2020년 11월 달 그때 성경원 전 의장, 성경원 의원께서 중앙공원을 지방공원으로 하고 그걸 국가정으로 한다면 관리 비용도 국가에서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벌써 중앙공원은 우리가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킬 만큼 매우 우수하고 비전이 있는 그런 중앙공원을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2020년도에는 시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을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상병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었겠어요? 나는 오히려 그거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때 5분 발언이었다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저 추가로 5분 내를 잠깐 당시 그 5분 발언의 내용에 보면 30만 평방미터 중앙공원 호수공원 30만 평방미터에다가 5개 섹터의 정원을 꾸미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가정원을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을 다 해도 140만 평방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도시정원은 300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월산과 원수산을 포함한 섹터로 해서 300만 평 이상의 도시정원을 구성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300만 평이요? 평방미터. 평방미터 그럼 100만? 예. 그럴까요? 그럼 뭐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원이든 국가적 100만, 우리가 지금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수목원을 다 합해서 약 50만 평으로 보고 있거든요. 100만 평이라면 140만 평방미터 정도 현재 있는데, 그래서 전월산과 그 원수산 지역을 포함해야 300만 평방미터가 나온다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또 있습니까? 한 번만. 대전경제 한영석. 네, 대전경제뉴스 한영석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의회와 마찰이 있어서 참 보기에도 민망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국가 정원 박람회가 필요한 것이라면 굳이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이고 법의 합법적인 절차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주민투표제도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의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있고 예산안에 승인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스킵하고 주민하고 법이 있다 해서 할 일은 아니고, 뭐 최후 수단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그 기능 역할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예, 두 분만 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종파람이 자본주택. 예, 저는 비축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선 기자의 말씀들 저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정원박람회는 어마어마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비축제 같은 경우는 기업체라든가 하고자 하는 업체를 찾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 의회 개개인 의원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셨는지 뭐 강준현 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해보셨다고 하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정도
섞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결안 심사 마지막 결과 나오기 전날부터요. 수변상가 번영회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앞에서 집회도 좀 살짝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회하시는 분들 중에 상가에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상가 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분이 왜 왔지?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시민대표로 왔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단어가 낄 수밖에 없었고요.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변상가 상가주들만 왔던 집회는 아니었다라는 거 요즘이 좀 마음에 걸리면서요. 이 비축제 작년에 보안에서 하셨을 때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이미 루미나리에라는 이름으로 했던 그 전광판을 가지고 하는 비축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뻔할 텐데 땡땡땡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기획안이라든가 이번에는 참치를 전등을 어떤 식으로 할 거라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는 그 기획안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과연 내용을 설명했을까 그런 과정이 그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걸 안 하고 쓸 수가 있습니까? 네네네. 예결위에 가서 그런 문화관광재단에서 제가 그 기획안을 공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축제가 상가 주인들만 와야 됩니다. 시민들은 즐기면 안 됩니까? 시민들도 당연히 즐겨보고 11만 5천 명이 그럼 상가 주인만 있습니까? 그건 시민 대표도 능히 내가 거기서 타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사람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시민 대표로서 그때 작년에 와보셨겠지만 맨 마지막 날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비축제 보고 싶다고 해서 와서 항의하는 거 저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것도 물론 의회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드릴 만큼 드렸다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으로 부족했다, 충분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공주와 부여에서 지금 미디어 아트라는 어마어마한 그 비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 내용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협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불어주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일보 이택부장. 네. 사실 이제 그 정원박람회랑 비축제를 봤을 때 좀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정원박람회의 기존보다 비축제에 대해서는 타 지역하고 중복된 프로그램들도 많고 합의성도 좀 없다라는 인식, 또 일회성 인식이 좀 있어요. 사실 상대적으로 더. 최근에 이제 무주 반딧불이 축제를 가보니까 3억 5천을 통해 가지고 비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작은 불빛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가지고 비축제를 연계시켜서 뭔가 차별성을 갖게 하는 그런 비전이 좀 제시가 됐었는데 사실 저희 언론한테도 방금 이제 질문이 있었지만 이제 의회를 통해서 저희도 알았어요. 15m 공중 즐거운 콘서트, 밴드 공연, 연구 트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2024년 어떻게 달라지고 앞으로 비축제가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구상되고 펼쳐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사회에 좀 공유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과연 그럼 비축제, 세종시 비축제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올해 비축제는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좀 설명도 있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축제 12월에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계획을 짜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할 일이에요. 비축제 작년에 4억 갖고 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훌륭한 축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억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주제가 없다. 왜 주제가 없습니까? 이응다리 자체가 비축제 최고의 그 장소 아니었겠어요? 저는 이응다리를 보면서 이응다리 자체에 설치된 조명, 저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게 비축제의 또 하나의 요소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비축제를 하든 안 하든 저녁 때 이응다리가 아름다운 빛의 조명이나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응다리만한 주제가 또 어디 있겠어요? 강위에서 열어지는 불꽃놀이 얼마나 더 멋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유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지요. 저희들이 구상안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 의견도 또 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안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예산도 확정되지 않고 섣불리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이라는 거 순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다만 의회는 제가 예결 위에 우리 관광재단에서 그런 걸 설명했다고 들었는데 왜 사전에 안 했냐? 또 뭐 그렇게 또 질문한다든가 한다면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기보다는 신고자로서는 뭐 그럴 아직 단계가 아니었고 이 정도 구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6억이 필요합니다라는 설명 정도에 지금 그칠 수밖에 없는 단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죄송합니다. 늦었는데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예결이 시작하기 전에 강준현 의원하고 통화를 이제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도 강준현 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통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 밥 먹는 게 소통이냐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예결이 전뿐만이 아니라 그때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신데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필요할 때 전화를 드리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뭐 얼마나 바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 전화를 드리는 것이고, 그 국회의원 두 분이 4월 10일 날 선거에서 당선됐을 적에도 당연히 제가 두 분을 모시자고 같이 식사를 해서 설명드리자고 했습니다. 근데 김정민은 오셨고 강준현은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시자고. 그때 시간이 없으니 별도로 하자고. 그래서 별도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정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한솔동에 IC 그 개설하는 문제, 여기 도로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그 논의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강준현 의원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강준현 의원께서는 지방법원 설치에 관해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이해 설득도 필요하니 시장님께서는 그걸 좀 열심히 해주시고 당연합니다. 저도 그럼 국민의힘 같이 좀 합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 무슨 소통이 있고, 그리고 소통이라는 게 꼭 제가 전화해야 다 소통입니까? 필요하면 의원들께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행사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강준현이라고 저하고 부딪히는데 거의 한 달에도 몇 번씩 만날 정도인데, 그런 때 인사하고 할 때 필요하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시장한테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소통이라고 얘기하는지조차를 제가 이렇게 되면 난감해집니다. 많은 분이 질문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예산이 기축제가 4억이 아니라 작년에도 6억이었다고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